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실전 파이널 수업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가 가진 논술 문제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러한 어떤 연대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서 논술의 법칙에서는 어떤 대비 방법을 제안을 하는지, 그 대비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문제의 특징 앞에 써놨는데요. 연세대 논술 문제의 특징,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학원에서 수업하는 교재입니다. 교재고요. 요거 조금 이따가 출판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실려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논술 문제는 문항, 시간, 유형, 주제 2시간 2문항이고요. 연필 사용해도 됩니다. 2016년도에 큰 변경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연대 논술 문제의 유형은 비교 분석, 설명 해설, 비판 평가, 자기 견해 등 이런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큰 틀에서 연대 논술 문제는 2008년도 이후에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도 똑같고 매년 나올 때마다 우리 대학은 다민사고형 논술출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논술 문제를 왜 어려워하느냐, 연대를 왜 어려워하느냐, 이 조금 낯선 주제, 학생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지 못한 주제, 혹은 익숙한 주제라고 할지라도 그걸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낯선 방식으로 묻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게 연대 논술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대에서 갖추어야 될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사고력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논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사고력을 키울까? 하나를 쓰더라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쓸까? 고민하셔야지 쓰기에 급급하시면 안 된다. 연대 논술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대학과 다른 어떤 주제의 낯설음입니다. 낯설음. 즉, 낯선 어떤 주제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나디는 것과 연관지어서 사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낯선 어떤 주제를 두 개를 연결시켜서 도표와 그래프 자료를 연결시켜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들어봤고 알고는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연대 논술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대 논술의 전통적인 특징이에요. 옛날 문제들을 보면 이러한 경향들이 조금 더 심했죠, 그죠? 세월이 흘러감에 대해서 논술하라, 그죠? 뭐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미지가 현실을 얼마만큼 반영하는지. 그래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갖다 놓고 그 그림을 해석해 보아라,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자주 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형태의 틀과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어떤 연대는 전통적인 특징이 우리가 평상시에 곰곰이 생각해 보지 못한 주제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게 연대 논술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기출주제 한번 볼까요? 최근 기출주제 보시면 작년도 기출문제죠. 인간과 동물의 관계.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해설집은 2015년도 인문 인간과 동물의 관계 해설집에 제가 앞부분에 실어놓은 자료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가? 인간과 동물은 맨날 만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육식하죠. 그죠? 그리고 집에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닭을 키웁니다만은, 어찌됐건, 인간과 동물의 관계, 이 낯선 주제들을 묻습니다. 이 낯선 주제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풀어갈 것인가. 이게 지금 연대 논술에서 낯선 주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연대에서 핵심 어떤 제일 난해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를 대하는 방식, 요거는 이제 중앙대라든지 여기저기서 좀 나왔는데, 여기에서 연대에서 묻는 방식이 조금 더 낯선 게 있습니다. 공감, 뭐 죽어가는 사람하고 공감할래 말래, 뭐 이런 이야기 복잡하죠, 그죠? 주제 자체가 조금 낯섭니다. 그죠? 아름다운 주제는 어땠죠? 그냥 돌덩이랑 다이아몬드 원석이랑, 그죠? 다이아몬드를 갖다 놓고 이걸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라. 애들 멘붕, 그죠? 따라서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낯선 주제를 설정을 해두고 공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연대에서 잘 안 나왔던 주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공부. 뭐 이런 주제는 나올 만합니다. 진짜 공부란 뭐냐? 어떤 공부가 바람직한 공부냐? 현대사회에서의 공부는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될지. 제가 파이널 때 주로 얘기하는 주제인데, 공부. 뭐 이런 것들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올 것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연대에서 나오지 않았던 주제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런 주제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건 굳이 글을 쓰지 않더라도
논술에 합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주제에서 보듯이 연세대 논술 주제는 낯설음입니다. 여전히 낯설은 방식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낯선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는 연습 과정을 조금 거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럼 연세대 논술의 키포인트는 뭐냐? 맨날 이야기하죠. 다면사고형 논술 문제를 낸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면사고형 논술 문제를 풀 때는 낯선 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독해력과 분석력,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력을 대학에서는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가서 다면사고형 논술의 핵심을 대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료집에서 제가 간략히 압축적인 것만 모아 놓은 겁니다. 자, 다면사고형 논술에서 연대는 학생의 다양한 지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문제를 낸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지적인 능력이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획일적 사고에서 하나의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에서 다양한 답을 내는 걸 유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면사고형 자료집을 분석하면서 왜 이 학생들의 답안들이 다양한 답의 사례가 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분석해 놓았습니다. 한번 꼭 수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의 지적 능력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글을 썼는데 이 학생이 지적으로 똑똑하다는 느낌이 안 들면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 기반해서 하나의 새로운 의견을 발전시키는 이런 능력들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더 나가서 이런 다면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통합 능력 이상의 어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를 보겠다. 그래서 창의력까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연세대 다면사고형 논술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하실 때 쓰기에 급급하시면 안 되는 게 연세대 논술 문제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한 어떤 출제의 원칙을 보면 제시문에 근거해서 답할 수 있도록 쓴다. 제시문에 근거해서 답을 하셔야 되고요. 제시문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쓰더라도 이게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지 않는 한 좋은 답이 안 됩니다. 따라서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될 수 있으면 어떤 배경지식적인 요소를 써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제시문에 근거해서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답을 유도하여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낸다. 그리고 뭐 교과 과정을 반영하는 문제를 내고 뭐 고전적인 텍스트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포함한 자연과학적 지식은 기본적 수준에 그친다. 그래서 연대는 어떤 복잡한 수학적 계산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연대의 기본적인 출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까? 연세대 대비하려면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겁니다. 많이 써보는 것보다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죠? 많이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쓰면서 생각을 하니까. 근데 형식적으로 쓰는 친구들이 사실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글을 쓴다라는 건 연습 자체가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일정 정도 쓰기가 어느 정도 잘 되는 친구들은 썼던 글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심도 깊게 글을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됐다. 쓰기 자체가 익숙해졌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생각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었다 싶으면 낯선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고요. 그걸 다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글들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거 자체로 조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시험이 다가오는 이제 여름, 이제 9월 이때쯤에는 실전에 맞추어서 시간을 딱 정확하게 재고 실전에 맞추어서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까이 왔을 때랑 조금 시험이랑 조금 멀어졌을 때랑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셔야 됩니다. 자, 하나의 버전을 여러 버전으로 써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일주일에 만약 연대 문제를 하나 쓴다면 하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내가 완벽히 소화를 못했다 싶을 때는 그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답을 써보는 게 연대는 공부하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문제가 담고 있는 고유한 쟁점, 요걸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대 문제는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를 아예 질문을 만드세요. 무엇에 대한 어떤 질문이다. 뭐 인간과 동물의 관계면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질문을 만들어 놓고 그 질문과 관련해서 제시문들을 정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연대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대주제에 해당되는 거죠. 전체 주제와 제시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주제를 정확히 잡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아예 질문 형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질문에 답하는데 각각의 제시문들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으며 도표는 어떤 걸 보여주고 있고 나는 어떻게 답을 할 건지가 정확히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들끼리 자꾸 싸움을 시켜야 돼요. 제시문들끼리 가나다랑 막 싸움을 시키다 보면 제시문의 차이가 정확히 드러나고요. 어떤 쟁점에 대해서 그 쟁점을 정확히 글로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덧붙여서 나는 그 쟁점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면 더 좋은 글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연대글을 쓰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냥 적당히 칸 채워서 쓰는 친구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적당히 칸 채워서 쓰는 글 절대 합격 못합니다. 이건 합격하는 답안, 다면사고용 자료집을 분석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학생의 지적 능력을 평가한다는 걸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적 능력을 막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좋은 글을 쓰기가 어렵다. 합격생들의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 요약형으로 쓰지 않고요.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씁니다. 글이 엄청나게 간단 명료해요. 그리고 명료하면서도 그 주제의식을 잃지 않고 있죠.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충분하게 서술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시문을 꼼꼼히 분석하고 일관성과 통일성, 논리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글 전체가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죠. 그래서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들의 답안 평가를 보면 이 학생은 논리성, 일관성, 통일성 이런 말들을 자주 답안에 넣어 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 주제와 관련하여 이 학생이 일관되게 사고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대학 중에 하나다. 그러면 연대가 이런 어떤 낯선 주제를 던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논술의 법칙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비할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1차적으로 연대 논술 문제를 준비할 때는 다면사고형 자료집 분석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대 논술은 크게 3파트로 강의를 찍을 건데요. 첫 번째가 다면사고형 자료집 분석입니다. 대략 한 8강 정도, 지금 한 4강까지 찍었습니다. 8강까지 지금 찍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필수 연습 문제. 자, 다면사고형 자료집 분석은 앞에서 보듯이 대학이 왜 논술 시험을 보고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거면 어떻게 쓸 때 글에 합격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반드시 꼼꼼히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나면 연대가 어떤 문제를 풀겠다,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보겠구나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대를 시험 볼 학생들이 반드시 풀어봐야 될 필수 연습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제가 선택한 필수 연습 문제는요. 2013년도 문제, 2012년도 문제, 2014년도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뽑았냐면요. 이거 요거는 2008학년도 다면사고형 자료집의 근거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요구하는 어떤 대표적인 패턴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이 3가지를 잘 보여주는 어떤 패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뽑았고 요 3가지를 연습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왔다. 그래서 이번까지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3번째 파트로 준비한 강의가 최근 기출 연습입니다. 최근 기출 연습.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한 3가지 파트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3가지 파트로 연습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 최근 기출은 2015년도 문제, 2014년도 문제 이렇게 주로 풀 생각이고요. 2013년도도 하나 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쭉 준비를 하시면 아마 연대 논술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 특히 다면사고형 자료집 분석은 반드시 꼼꼼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제대로 꼼꼼히 분석해 주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일부러 꼼꼼하게 조금 강의하고 분석하고 해설하는 것, 학교가 어떤 학생들을 뽑는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8강이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1강에서 연대는 어떻게 출제하고 어떻게 채점하는지, 그리고 2009년 모의 논술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한 걸 통해서 학교의 어떤 답안들을 분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3개 실려 있습니다.
2009년도, 2008년도 모의, 2008년도 예시 문제가 실려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전부 다 검토하면서 연대가 어떤 형태의 문제를 내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강의 요거는 압축 정리를 할 겁니다. 연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압축 정리를 하고 나면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죠? 필수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최근 기출 연습도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실력들을 키워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연대 논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첨삭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논술의 법칙 첨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첨삭 서비스는 제가 여기 칠판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글을 띄워놓고요. 제가 하나하나 밑줄 그으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써야지만이 합격권에 들어가는지도 정확히 가이드를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셔야지 단계적으로 준비하셔야지 체계적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냥 하루 글 쓰고 첨삭받고 강의 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쓰기 연습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 하나, 둘, 세 가지 파트만 제대로 수강하고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요. 연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대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대 OT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